리얼아이디 의무화 조치가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국내선 항공기 탑승이나 연방기관 출입 시 반드시 리얼아이디를 소지해야 하며 없을 경우 여권이나 영주권 등 다른 추가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맨해튼 혼잡 통행료 시행 후에 60가 남단의 혼잡 완화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와 MTA는 통행료 폐지를 명령한 정부를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정부가 유학생 비자 단속을 강화하고 체류 자격을 박탈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유학생들이 여름방학 동안 여행이나 귀국을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FBI는 할인 건강보험을 빙자한 사기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병원을 찾은 후에야 자신이 가입한 보험이 무효란 것을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일 뉴욕 일원에 다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강우가 예보돼 있어 각별한 주의가 당부됩니다. 일부 지역에는 강한 돌풍이 불거나 우박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9.11 테러 이후 보안 강화를 위해 도입된 리얼아이디 의무화 조치가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국내선 항공기 탑승이나 연방기관 출입 시 반드시 리얼아이디를 소지해야 하며 만약에 없을 경우 여권이나 영주권 등 다른 추가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연방교통안전청은 오늘부터 국내선 항공편 탑승과 연방정부 건물 출입 시 신분 확인 수단으로 리얼아이디를 의무화하는 조치가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신분증으로 제시하는 운전면허증이 리얼아이디가 아닐 경우는 반드시 여권이나 영주권 등 다른 규정에 맞는 신분증을 소지해야만 합니다. 리얼아이디 운전면허증은 상단 오른쪽에 별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리얼아이디 규정을 충족하는 신분증이 없다고 비행기 탑승이 무조건 거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크리스티 놈 연방국토안보부 장관은 공항에서 신분 증명을 위해 리얼아이디가 아닌 일반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할 경우 추가 신원 확인 과정을 통해 비행기 탑승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리얼아이디나 여권이 없을 경우 추가 보안 검색을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심사관의 판단에 따라 탑승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은 기존처럼 국내선 비행기 탑승 시 신분증 제시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지난 2005년 제정된 리얼아이디법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테러리스트나 범죄자가 신분증을 위조 또는 도용하지 못하도록 각 주 정부가 연방정부 기준에 맞춰 각종 신분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시행 연기를 거듭한 끝에 제정된 지 20년 만에 현실화됐습니다. 다만 리얼아이디 발급을 위해 지나치게 긴 대기 행렬이 여전히 큰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각 주 차량국의 리얼아이디를 발급받으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차량국 사무실 방문 예약조차 어려운 상황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맨해튼 혼잡 통행료 시행 후에 60가 남단의 혼잡 완화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량 통행량이 감소하면서 사고까지 줄어드는 긍정적인 효과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뉴욕시와 MTA는 통행료 폐지를 명령한 정부를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뉴욕시경이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월 5일 혼잡 통행료 프로그램 시행 이후 지난 4월 21일까지 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 혼잡 완화구역에서 총 1,526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년 동기 1,744건보다 약 13% 감소한 수치입니다. 2022년 이후 이어온 감소세가 통행료 프로그램으로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2에서 2023년 사이 3.3%, 2023에서 2024년 사이 5.6%에서 2024년에서 2025년 13%로 2배 이상으로 커졌습니다. 교통사고 감소는 혼잡 완화구역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맨해튼 혼잡 완화구역으로 이어지는 다리, 터널, 고속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도 전년 동기 대비 26%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전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도 감소했습니다. 올해 혼잡 통행료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후 뉴욕시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전년 대비 15%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교통사고가 줄어들면서 부상자 수도 전년 동기 대비 14% 줄었습니다. 한편 뉴욕시와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지난 4일 정부의 혼잡 통행료 폐지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연방법원 뉴욕 남부지법에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뉴욕주 정부와 뉴욕시, MTA는 트럼프 행정부가 혼잡 통행료 중단 요구 불응을 이유로 연방 보조금 지원을 보류하는 행위도 금지해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지난달 션 더피 연방교통부 장관은 오는 21일까지 혼잡통행료 징수를 종료하지 않을 경우 뉴욕주에 대한 교통인프라 관련 연방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가 유학생 비자 단속을 강화하고 체류 자격을 박탈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유학생들이 여름방학 동안 여행이나 귀국을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학생들은 국제여행은 물론 미국 내 여행도 꺼려하고 있으며 연구나 학술 목적의 여행도 재고하고 있습니다. AP통신은 대학 성명, 학교 관계자와 서신, 법원 기록을 자체 종합한 결과 지난 3월 말 이후 미국 내 187개 대학과 대학기관 소속 유학생 최소 1220명의 비자가 취소되거나 합법 체류 자격이 박탈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유학생 비자 박탈 사례들이 속출하기 전부터도 학생들과 교수진에게 여행 자제를 권고하고 있었는데 최근 비자 취소 사례가 대규모로 드러나면서 더 많은 대학들이 유학생들에게 필수적이지 않은 해외여행은 삼가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비자가 취소된 학생들 중에는 사소 규정 위반만 있었거나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으며 이로 인해 추방 위험에 처한 학생들 중에는 숨어 지내거나 자발적으로 출국한 경우도 있습니다. UC 버클리는 지난주 발표한 권고문에서 국제여행은 엄격한 심사와 단속으로 인해 위험하다며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일부 학생들의 사례에 대해 적법 절차 미비 문제가 제기되자 연방정부는 비자 박탈 결정을 번복했지만 곧바로 유학생의 체류 자격을 상실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는 새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민당국 직원은 필요에 따라 서비스에서 학생의 합법 체류 신분을 종료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며 연방 국무부의 유학생 비자 취소도 유학생 체류 신분을 박탈할 수 있는 요건에 포함된다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미국 유학을 포기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미국 내 대학 유학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도 학생들이 미국행을 포기하고 자국 대학원으로 진로를 변경하거나 다른 나라 대학으로 발길을 돌리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5일부터 학자금 대출 연체자에 대한 압류 조치가 재개된 가운데 학자금 대출 연체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용정보회사 트랜스유니온이 5일 발표한 학자금 연체율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학자금 대출자 20.5%가 90일 이상 연체 상태인 심각한 연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직전인 2020년 2월 연체율 11.5%에 비해 급증한 수치입니다. 트랜스유니온은 5명 중 1명이 심각한 연체 상태란 분석 결과는 실제보다 과소평가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아직 상환 프로그램이나 다른 방법을 모색 중이어서 심각한 연체 상태로 보고되지 않은 이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약 3,970만 명이 연방학자금 대출을 받은 상태이며 이 중 약 2천만 명이 상환 유예 또는 일시 상환 중지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학자금 대출자들은 연체로 인해 신용 점수가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브프라임 연방 대출자들은 연체로 인해 신용 점수가 평균 87점, 슈퍼프라임 대출자들은 평균 171점 떨어진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신용 점수가 낮은 대출자는 연체될 가능성이 더 높았습니다. 서브프라임 대출자의 50.8%가 심각한 연체 상태인 반면 슈퍼프라임 대출자의 연체율은 0.9%에 불과했습니다. 연방수사국은 할인 건강보험을 빙자한 사기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병원을 찾은 후에야 자신이 가입한 보험이 무효란 것을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수사국에 따르면 저렴한 보험료를 강조하는 메시지로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사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들이 제공하는 보험이 실제로는 아무런 효력을 지니지 않으며 피해자들은 병원이나 응급실을 찾은 후에야 자신이 가입한 보험이 무효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이러한 사기는 대부분 전화, 문자, 이메일 등으로 시작됩니다. 사기범들은 특별 할인 혜택, 긴급 가입 마감, 무료 진료 서비스 등의 문구를 사용해 빠른 결정을 유도합니다. 일부는 실제 보험사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거나 로고를 도용해 소비자에게 신뢰감을 주기도 합니다. 특히 고령자나 저소득층, 기존 보험에 불만이 있는 계층이 주요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주에서는 한 할인 건강보험회사가 100건이 넘는 소비자 불만을 접수한 끝에 운영 중단 명령을 받았습니다. 해당 회사는 의료비의 일부를 보장해준다고 광고했지만 병원을 찾은 고객들은 아무런 보장도 받지 못한 채 전액 자비로 치료비를 부담해야 했습니다. 해지를 요청해도 환불은 거의 불가능했고 자동 결제가 계속 이어지는 사례도 보고됐습니다.
펜실베니아의 한 부부는 전국 단위 보험사라고 믿고 가입했지만 자녀가 응급실 치료를 받은 후 보험이 무효란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텍사스의 한 고객은 가솔린과 식료품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치과 보험에 가입했지만 혜택은커녕 매달 요금만 청구돼 결국 크레딧 카드를 해지해야 했습니다. FBI는 이러한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수칙을 제시했습니다. 보험 상품을 제안하는 회사가 정식으로 주 정부 보험 감독기관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이 다니는 병원이나 의사에게 해당 보험이 실제로 적용되는지 직접 문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험 증서가 도착하지 않거나 문서 내용이 지나치게 단순한 경우엔 사기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사기범들은 대개 빠른 결정을 유도하기 때문에 선불결제나 급한 선택을 요구하는 경우엔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각을 뒤흔들 발표를 예고하면서 그 내용에 귀추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주요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중동을 순방하면서 페르시아만을 아라비아만으로 부르겠다고 발표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주요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만을 아메리카만이라고 부르라고 지시한 지 몇 달 만에 페르시아만도 아라비아만으로 명칭을 바꿀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번에 중동 국가들을 방문하면서 선물처럼 이 명칭 변경을 안겨줄 것이란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백악관 집무실에서 회담을 가지면서 지각을 뒤흔들 발표를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큰 발표를 할 것이다. 더 이상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발표다라면서 무슨 발표인지는 말씀드리지 않겠다. 매우 긍정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는 중동 순방 출국 전인 12일 중대한 발표가 있을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발표는 특정 주제에 대해 수년간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발표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매우 중요한 주제다라고 말해 해묵은 페르시아만 명칭 논쟁 문제일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페르시아만은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8개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이들 가운데 세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페르시아만은 16세기부터 페르시아만으로 널리 불렸지만 1960년대부터 아랍 국가들은 이름을 변경하기 위해 로비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미국에서 구글 지도는 현재 이 바다를 페르시아만, 아라비아만으로 변기하고 있습니다. 캔자스주의 법정에서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과 가해자 가족 간 격렬한 몸싸움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최대 형량을 내려달라고 호소하자 가해자 가족이 불만 섞인 말을 하면서 집단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뉴욕 포스트는 지난 1일 캔자스주에 위치한 한 법원에서 살인사건 판결 도중 집단 난투극이 벌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난투극은 살인사건 재판에 관련된 두 가족이 서로 대립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캔자스주 세지윅 카운티 법원에서 14세 소년을 살해한 살인범 테브리스 로빈슨에 대한 판결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살해당한 소년의 어머니가 판사에게 피고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 형량을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를 들은 가해자 가족 중 누군가 피해자 가족을 향해 불만 섞인 말을 하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두 가족들의 실랑이는 결국 집단 난투극으로 번졌습니다. 싸움을 말리기 위한 보안관들까지 뒤엉키면서 법정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판결은 싸움에 동조한 이들이 법정에서 추방된 후에 재개됐습니다. 판사는 가해자 로빈슨에게 징역 21년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세지윅 카운티 보안관실은 싸움을 일으킨 이들을 무질서 행위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뉴욕 일원에 다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강우가 예보돼 있어 각별한 주의가 당부됩니다. 일부 지역엔 강한 돌풍이 불거나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뉴욕 일원에는 비 오는 날씨가 이어지면서 최고 1.5인치의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은 대부분의 지역이 맑은 날씨를 보였지만 내일은 다시 폭풍 경보가 발령됩니다. 낮 동안 구름이 많아지다가 오후엔 소나기와 뇌우가 예상됩니다. 갑자기 내린 비는 국지적인 홍수를 일으킬 수 있으며 강풍과 작은 우박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최고 기온은 화씨 76도, 섭씨 25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금요일도 하루 종일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내려가 최고 기온이 60도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지대 지역 도로에 물이 고이는 등 침수 피해가 예상됩니다. 토요일엔 아침에 소나기가 예상되지만 오후엔 맑고 따뜻해질 것으로 예보돼 있습니다. 마더스데이인 일요일은 맑고 화창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한편 콜로라도와 와이오밍 일부 지역에 겨울 날씨 경보가 발령됐으며 최대 10인치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강풍과 함께 폭설로 인해 일부 도로가 폐쇄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로키마운틴 국립공원, 메디신 보호 산맥 지역에는 최대 10인치의 눈이 예보돼 있으며 인근 지역도 6인치 내외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와이오밍 남부의 지역에도 겨울 날씨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8,500피트 이상의 스노이 산맥에는 최대 6인치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돼 이 지역을 방문을 앞두고 있는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당부됩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대법원은 어제 트랜스젠더가 군 복무를 원칙적으로 제한받는 정부 정책의 시행을 허용했습니다. 3명의 진보 성향 대법관은 해당 정책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냈고 다수 의견과 반대 의견 모두 별도의 설명은 없었습니다. CNN은 이번 결정을 두고 집권 2기 주요 정책들이 하급심에서 제동에 걸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을 통해 돌파구를 찾는 데 있어 중요한 승리를 거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직후부터 트랜스젠더 권리 축소를 위한 조치를 잇따라 단행했습니다. 의회 조사국이 올해 초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2016년부터 21년까지 트랜스젠더 군인의 수술 및 비수술 치료에 총 1,892명을 대상으로 약 1,500만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연방항공청이 어제 스페이스X의 스타쉽 로켓 발사 확대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따라서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는 텍사스에서 발사하는 연간 스타쉽 발사 횟수를 기존 5회에서 25회로 늘릴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 로켓 추진체를 바다 등 다양한 장소에 착륙시키는 것도 허용됩니다. 수년에 걸쳐 평가를 진행해온 연방항공청은 스타쉽 발사 횟수를 늘리더라도 주변 환경에 지대한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멕시코만을 비롯한 다양한 수면 상공에서 로켓이 폭발하거나 추진체가 수면에 착륙하더라도 마찬가지로 환경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항공청은 결정문에서 스페이스X가 로켓 발사 횟수를 늘리는 대신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해 해변 청소, 환경단체 기부, 인근 수질 검사, 해변 조명 최소화 등으로 지역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고 명문화했습니다. 뉴욕시가 2025년 가을 학기에 새 공립학교 7곳을 개교합니다. 이번 학장은 과밀학급 문제 해소와 전문학습 기회 확대, 학생 진로 다양화 등을 목표로 하며 퀸즈, 브루클린, 브롱스, 스태튼 아일랜드에서 학생 약 4,000명을 추가 수용하게 됩니다. 퀸즈에는 3곳의 학교가 새롭게 들어섭니다. 아시아계 이민자가 많은 24학군에는 이민자 학생들을 지원하는 퀸즈 국제고등학교가 신설돼 새로 도착한 다국어 학습자와 그 가족들에게 문화적으로 유연하고 풍부한 언어 환경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자메이카 지역엔 델라웨어 주립대와 연계해 최대 64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HBCU 조기대학 진학준비고등학교가 설립됩니다. 우드사이드에는 노스웰 헬스와 협력해 의료 분야 진로 교육을 제공하는 노스웰 건강과학대학이 문을 엽니다. 뉴욕 시내 노점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 의회가 노점상 라이선스를 무제한으로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시 5개 보로에서 영업 중인 노점상은 최소 23,000개 수준으로 추정되지만 라이선스는 수천 개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합법적으로 노점상을 운영하려 해도 라이선스를 발급받기는 불가능에 가까워 많은 이들이 불법적으로 노점상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의회에서는 최근 노점상 라이선스 제한을 풀고 아예 무제한으로 발급하는 조례안을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거 발의됐다 계류된 이 조례안은 5년 동안 매년 발급 가능한 노점상 라이선스 개수를 점진적으로 늘리고 2029년 7월 1일부터는 아예 발급 가능한 노점상 라이선스 개수 제한을 푸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한두 차례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76도, 섭씨 25도, 밤 최저 기온은 57도, 섭씨 14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비가 예보돼 있으며 기온이 내려가면서 쌀쌀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며 일요일은 화창한 날씨가 예보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